자, 만약에 케빈 오 씨가 다음 연준 의장이 된다. 그럼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요. 그의 이름이 딱 거론되자마자 시장에 보인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30%. 이게 뭐냐면요. 2026년 1월 30일 워시가 지명될 거라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단 하루 만에 은 가격이 폭락한 수치예요. 무려 30%나 말이죠. 아니 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꼭 금리를 엄청 올릴 것 같은 매파가 온 것처럼 움직였는데 이상하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시는 금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워시 쇼크가 대체 뭐였는지 살펴보고 그가 정말 비둘기로 변신한 건지 아니면 매파 본능이 여전한 건지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워시의 진짜 큰 그림, 그의 청사진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그 미스터리한 워시 쇼크입니다. 모든 걸 뒤흔들었던 그날 1월 30일에 도대체 왜 안전자산이 그렇게 폭락했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의 혼란이 한눈에 들어오죠. 은이 마이너스 30%, 금이 마이너스 9%, 대표적인 안전자산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보통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가 있으면 달러는 약해져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달러는 급등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죠. 시장의 반응은 뭐랄까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이건 절대 금리 인하를 외치는 비둘기파 의장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최락은 피했다. 즉 대통령 말만 듣고 마구잡이로 돈을 풀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시장이 그렇게 혼란스러워했을까요? 바로 워시 본인의 최근 발언들을 들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마치 완벽한 비둘기로 변신한 것 같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워시의 핵심 논리입니다. 2025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AI가 엄청난 기술 혁신이라서 생산성을 높여줄 거다. 그러면 물건값이 싸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연준이 굳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 없이 금리를 내려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완전한 비둘기죠.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덕분에 물건값이 싸질 테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건 잘못되다. 금리를 꽤 많이 내려도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좀 덜어주자. 어때요? 이렇게 최근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그는 명백한 금리 인하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그 격한 반응이 더더욱 미스테리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알던 그 비둘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강력한 매의 본능이 드러나거든요. 연준 이사 시절 기록을 한번 보시죠.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매파 그 자체입니다. 2000년에 35살이라는 역대 최연소 나이로 연준 이사가 됐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직후라 다들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혼자 인플레이션이 오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준이 돈을 더 풀기 위해 2차 양적 완화를 결정했을 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에요. 심지어 2011년에는 이 돈 풀기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아예 이사직을 던져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2010년에는 연준이 돈 푸는 걸 보고 대차대조표가 너무 비대하다며 맹비판하던 매파. 그런데 2025년에는 AI를 얘기하면서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둘기.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모든 혼란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의 정체는 뭘까요? 매일까요? 비둘기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매나 비둘기라는 틀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바꾸려는 개혁가에 가깝습니다. 워시가 직접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이 레짐 체인지입니다. 말 그대로
체제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의 진짜 목표는 금리를 좀 올리고 내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된 이 저금리, 돈 풀기 시대 자체를 끝내고 연준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구체적인 전략, 이른바 질적 긴축입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양적 긴축, 즉 QT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입니다. 이걸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는 거죠. 둘째, 이렇게 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라는 신뢰를 딱 얻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단기 정책 금리는 오히려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부와 손잡고 국가부채 문제를 함께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협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돈줄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정말 독특한 조합이죠?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협약입니다. 연준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게 거의 70년 된 불문율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부채 문제에 연준이 직접 개입해서 협력하겠다? 이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워시의 연준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파월 연준은 데이터 보고 위원들끼리 합의해서 신중하게 움직이죠.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워시의 연준은 레짐 체인지라는 개혁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겁니다. QT와 금리 인하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정책에 예측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겠죠. 한마디로 안정적인 시대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시장 변동성이 훨씬 커질 겁니다. 예측이 어려우니 시장이 더 크게 출렁이겠죠. 둘째,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그를 적어도 정치인 입맛대로 돈 푸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셋째, 단순하게 금리를 막 내리거나 올릴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책이 훨씬 복잡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의 개혁 의지와 대통령의 요구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의 임기 내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케빈 워시, 과연 그는 연준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새롭게 바꾸려는 대담한 개혁가일까요? 아니면 그저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할까요? 앞으로 몇 년간의 시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